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빵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고 그녀의 가족은 마을 최고의 바게트를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한날 루이즈는 숲에서 놀다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마법의 바게트를 만드는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자신이 발견한 비법을 믿을 수 없어 부모님에게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옛날 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즈는 책이 전하는 방법대로 마법의 바게트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온 집안이 잠든 사이 루이즈는 몰래 빵집으로 가서 책에 나오는 비법대로 바게트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바게트는 빛을 내며 특별한 향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이즈는 아침 식탁에 그 마법의 바게트를 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은 바게트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한 입씩 먹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게트를 먹은 가족들은 갑자기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루이즈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게트를 먹고 싶어 안달이 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마법의 바게트를 경험하기 위해 루이즈의 빵집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마법의 비책을 지키려는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자신이 지켜야 할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그 마법의 바게트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용은 마법의 바게트를 무사히 찾아내고 마을을 망치지 않기 위해 루이즈에게 바게트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즈는 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법의 바게트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용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에게 바게트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용은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의 소중한 시간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루이즈와 그녀의 가족들은 마법의 바게트를 만들 수 없는 대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늘 그렇듯 루이즈의 멋진 바게트를 즐겼고 마을에는 보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사랑과 배려로 채워진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마법의 라벤더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까지도 매혹시키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정원의 주인은 클로델이라는 할머니였는데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한 꽃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라는 라벤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전설에 의하면 라벤더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로델 할머니를 존경했지만 그녀의 특별한 정원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누가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을 들여다보면 마치 영혼의 세계를 엿보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소녀 루이즈가 이사 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루이즈는 혼자 있을 때마다 깊은 슬픔에 빠지곤 했지만 그녀는 정원에서 풍겨오는 향기에 이끌려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원에 도착하자 루이즈는 신뢰를 시험하는 마법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곳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클로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루이즈를 보자마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로델은 루이즈를 정원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라벤더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어요. 클로델은 루이즈에게 그 특별한 라벤더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마음속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라벤더에게 맡기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이었죠. 루이즈는 라벤더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의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부모님과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곧 라벤더가 주는 따뜻함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정원의 바닥에 떨어지며 새로운 라벤더가 피어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이윽고 루이즈는 마음속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루이즈는 정원을 자주 방문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도 정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도 정원의 존재가 단지 전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루이즈의 변화를 보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클로델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라벤더의 힘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여러 마을로 여행을 떠나며 그녀의 특별한 라벤더 씨앗과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그리고 그 마법의 라벤더 정원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서 자라나는 라벤더는 여전히 모든 이들의 마음속 상처와 꿈을 꽃 피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조르주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르주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살았는데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험을 떠나기 전마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신비한 숲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숲에는 마법을 부리는 요정과 이야기하는 동물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조르주는 용기를 불태우며 그 숲으로 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걸으면서 숲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길을 환히 비추고 새들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소년은 주변이 점점 신비롭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뭇잎은 다양한 색깔로 반짝였고 바람은 불어올 때마다 기묘한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숲을 거닐던 조르주는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작은 연못가에 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신 빛을 발하는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연못 근처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랑이라 불리는 종달새였고 마법으로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조르주는 로랑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로랑은 반갑게 미소 지으며 그를 맞아주었고 숲의 여러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르주는 로랑과 함께 온종일 숲을 돌아다니며 다채로운 모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춤췄으며 이야기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조르주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황혼이 찾아왔을 무렵 로랑은 조르주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숲의 마법은 해가 질 때까지 유지되지만 어두워지면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르주는 로랑의 충고를 받아들여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르주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남을 것이라고. 다음날 조르주는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험을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숲속 모험과 로랑 춤추는 요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흥미롭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조르주의 모험담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처럼 되었습니다. 조르주는 그 후로도 종종 숲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매번 로랑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는 숲에서 얻은 교훈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숲은 조르주에게 상상력과 모험심을 길러주었고 그는 마을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조르주의 이야기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프랑스의 동화로서 자리를 잡으며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귀족 청년 피에르가 있었다. 피에르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다락방에서 특별한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작은 코르크 병이었다. 그 병은 그의 외할아버지 앙리 백작이 남긴 것이었다. 그 병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오직 피에르의 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비밀이었다. 피에르는 그 코르크 병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외할아버지 앙리 백작을 만나게 된다. 꿈속의 앙리 백작은 피에르에게 그 코르크 병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피에르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다음 날 피에르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 무작정 동쪽으로 향했다. 여행 중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각자 그들의 삶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피에르는 점차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내심을 배웠고 현명한 노인을 만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젊은 예술가들과 지내면서는 열정을 배웠다. 어느 날 피에르는 한 마법사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코르크 병의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마법사는 피에르에게 그 병이 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설명했다. 마법사는 병의 문양을 통해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면 병의 비밀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조언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오랜 세월 인내와
지혜, 열정과 사랑을 통해 성장했고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원함을 깨달았다. 피에르는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가 코르크 병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려 시작했다. 그 순간 피에르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었다. 빛은 자신이 꿈꿔온 평화로운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피에르는 그 순간 코르크 병 안에는 실질적 비밀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삶의 방향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피에르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완전히 깨달았고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피에르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주민들에게 그가 배운 지혜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 옛날 코르크 병은 어느새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빛나는 별처럼 남아 있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삶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고 마을은 점점 더 행복한 곳이 되었다. 피에르는 자신의 삶을 통해 알게 된 깨달음을 나눔으로써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다.